오늘은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연휴인데다 나름 입소문난 장소에 가는 것이니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괴산 시내 근처에 다다르자 좀 특이한 풍경이 보입니다. 잠시 들러 구경해봅니다. 이곳은 괴강 불빛공원입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어 조금은 을씨년스럽습니다. 밝을 때도 종종 지나쳤던 곳인데 이런 조명을 달아놓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대충 구경하고 다시 달립니다. 오늘 향하는 곳은 청주의 추정리 메밀밭입니다. 메밀꽃 하면 이효석의 작품 메밀꽃 필 무렵 때문에 강원도 봉평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최대 메밀 생산지는 제주도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유명세만 있을 뿐 실제 재배 면적으로는 제주, 전남, 경북에 이어 네 번째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가장 넓은 메밀밭은 축구장 130개를 합한 면적보다 넓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문광저수지에도 잠시 들러봅니다. 문광저수지는 차도를 없애고 보행로로 바꿨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만든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수지 너머 동이 트고 있습니다. 기다렸다 동 트는 풍경을 볼까 싶기도 했는데 그냥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휴일날 핫플레이스는 최대한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추정리 메밀밭은 청주시 상당구에 있습니다. 양봉을 하기 위한 개인 농장인데 멋진 풍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몇 년 전부터 관광지가 된 모양입니다. 메밀밭으로 가는 길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좁고 울퉁불퉁한 시골길입니다. 차가 많이 몰릴 때면 꽤 난처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좀 더 올라가면 꽃밭입니다. 평소라면 주차장 위로는 걸어서 가야 하는가 봅니다. 7시도 되지 않은 시간인데 이미 관광객들이 좀 있습니다. 천천히 위까지 걸어 올라 봅니다.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니라 정상에 있는 전망정자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추정리 메밀밭은 산빛 아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진이 멋지게 나와서 오히려 유명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영월 메밀밭도 다녀왔는데 올해는 유독 메밀꽃 구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올라왔던 길을 천천히 내려가 한 바퀴 둘러보고 떠납니다.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메밀밭을 떠나 향한 곳은 피발령입니다. 차량 이동이 많지 않고 코너가 완만해서 와인딩 명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보통 휴일엔 이런 곳은 피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시간이 좀 이른 편인데다 가본 지도 오래돼서 경유해보기로 합니다. 피반령은 얼마 전 생긴 사고로 인해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방지턱과 후면 단속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사실 시속 30km로 고기길을 넘는다는 것이 현실적이지는 않은데 과속 방지턱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다나 봅니다. 정상에서 잠시 구경을 하고 곧 떠납니다.
언제 또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엔 구절초가 피어 있습니다. 가을엔 아무래도 들국화 구경하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옥천으로 향합니다. 이후 경로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 가는 중 좋은 풍경을 만나면 적당히 구경하고 갈 생각입니다. 회남면에서 안내면 방향으로 향합니다. 영상으로는 올리지 않았지만 대청호 따라 이어지는 571호 지방도는 올해 봄 벚꽃 필 때 달렸기 때문에 일부러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최근 달렸던 길은 피해서 가는 게 다양한 길을 즐기는 데 좋습니다. 회남에서 안내로 향하는 502호 지방도 일부는 형로입니다. 그래도 포장은 잘 되어 있는 편이라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지나다 전망대를 가리키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은 유튜브 이웃이신 분이 추천해준 장소이기도 합니다. 생각난 김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표지판에 500m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걸으면 전망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에서 보면 흡사 악어 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댐 건설로 인해 물이 차면서 만들어진 풍경인 듯합니다. 적당히 구경하고 내려갑니다. 시골길을 조금 달리면 다시 대청호와 만납니다. 조금 돌아서 소정리마을 방향으로 갑니다. 이 길도 봄이면 벚꽃길로 유명한 곳입니다. 교동저 수지를 반바퀴 돌아 교동저 수지도 한번 구경하고 옥천 시내로 향합니다. 옥천은 정지용 시인이 태어난 곳으로 이를 테마로 하여 조성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생가도 그중 하나입니다. 생가를 한번 둘러보고 다시 떠납니다. 이제 금강 따라 북으로 향해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금강 따라 달립니다. 그래봐야 잠깐이지만 그래도 금강의 길은 참 좋습니다. 가을이면 억새가 아주 볼만한 구간이 많은데 작년에 알게 된 코스모스 꽃밭도 있으니 다시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합니다. 잠깐 정자에 내려서 금강 구경도 해보고
다시 바이크에 오릅니다. 그렇게 금강 따라 달리다 중간에서 옆길로 빠집니다. 딱히 목적지가 없다 보니 좀 안 가본 길로 가볼 생각입니다. 꽤 꼬불꼬불한 길 언덕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잠시 내려 구경을 해봅니다. 고개를 내려오니 황금빛 풍경입니다. 가을 단풍 구경 못지않은 것이 바로 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 구경입니다. 속리산 지나 황령리를 가로지르는 997호 지방도를 달립니다. 저 앞으로 보이는 산골짜기까지 쭉 이어진 길입니다. 시골길치고는 꽤 잘 뻗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주를 지나 문경이 들어서니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시간도 많고 날씨도 좋으니 가을날의 라이딩을 만끽해봅니다. 멋진 희양산도 감상하고 아름다운 숲길도 달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괴산의 무량약수사입니다. 무량약수사는 달천이 휘돌아 나가는 풍류산 중턱지음에 자리 잡은 사찰입니다. 돌탑으로 이루어진 조금은 독특한 풍경입니다. 무량약수사에서 보는 풍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도 끝맺어야겠습니다. 그저 달리는 것만으로도 좋은 10월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향하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